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감로그인 이 시간엔 2부 IM 교육연구소의 대표 임준 박사님과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중요성과 IM 교육연구소의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IM 교육연구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니까 많이 익숙하시죠? 네,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께 쓰는 역사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IM 교육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실행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미셔너리 키즈 멘토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셔너리 키즈 멘토링 프로젝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선교사 자녀 MK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MK들은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며 높은 문화적 적응력을 지니지만 그만큼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상관 구조로 보았습니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성취 동기가 향상된다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은 MK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 확립, 그리고 문화 간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 청소년들 못지않게 선교사 자녀들, 여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MK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표시 안 나셨는데 정말 그들의 학교 생활의 적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좀 적응력을 키우는 곳에 좀 저 역량을 좀 쏟아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행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프로그램은 3단계 12회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먼저 1단계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신뢰 형성,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기 이해와 감정 표현 훈련, 3단계에서는 미래 비전 탐색과 자기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네. 각 회기에는 감정 온도계, 강점 지도 그리기, 나의 지지 별자리 등 자기 탐색 중심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학적 사고 기반의 시스템적 설계 접근입니다. 네, 네. 즉, 각 회기의 목표, 도구, 평가, 피드백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참여 학생의 심리, 인지, 사회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멘토링은 MK 청소년이 자신의 이중 문화적 경험을 심리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 속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통합적 교육 모델입니다. 결국 이 멘토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네, 네. 그 메시지를 삶 속에서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MK 멘토링 프로젝트의 본질입니다. 네. 첫 시간에 이제 우리 임준 박사님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 공학적 사고와 어떤 교육학적 사고의 어떤 융합, 네, 그대로 드러나는 네, 맞습니다. 느낌이 아주 확연하게 오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서 정체성 교육의 성격을 이제 강하게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셔너리 키즈 멘토링 프로젝트 또 다른 일반 멘토링 프로그램하고는 어떤 근본적인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체성 회복을 통한 자존감 향상입니다. 네. 일반적인 멘토링이 진로나 학업 상담 중심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MK 청소년은 여러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쪽 문화를 택하기보다 두 세계를 모두 포용하며 자신만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중 문화 통합의 성장 곡선이라 부르며, 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써내려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서 어떤 변화나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애석하게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에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네. 영국으로 최근에 건너간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이제 공학에서 교육학으로 이제 전향 이후에 세대와 문화를 잇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시게 된 개인적인 계기나 내적 동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고 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가정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선교사님을 선교사 파송 시점부터 거의 20여 년간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때로는 선배로서 또 아동 청소년 교육 전공자로서 선교사님의 자녀 교육 상담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을 힘들어했는데 그 배경엔 다른 문화권이라는 큰 틀과 선교사 특성상 잦은 선교지 이동이 자녀들의 적응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는 많은 선교사 가정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에서 영국으로 사역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 아이 중 둘째가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 네. 부적응의 모습이 두드러져서 고민하던 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본 프로젝트인 MK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적용하여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선교사 자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멘토링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문화가 다르더라도 자기 이해와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는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통합니다. 특히 해외 한인 청소년이나 귀국 학생, 다문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곧 IM 교육연구소가 지향하는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의 구체적인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MK 청소년이야말로 이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소수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와 문화,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교육의 길을 열고 싶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I am. 네.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영국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자녀가 이렇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사실 어른들도 사실은 그 문화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청소년들이 이겨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부모님들보다도 선교사님들보다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하고 또 그들만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어떤 문화 충돌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을 들어만 줘도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귀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배워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신 세대 연구, 세대를 넘어서 이해와 공존의 길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대를 넘어 이해와 공존의 길로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간극을 단순한 차이가 아닌 배움과 공존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자는 연구입니다. Z세대와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글로벌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야말로 새로운 감수성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 세대와 교육 현장은 종종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죠. 때로는 단절감을 맞습니다. 느끼죠. 네. 저는 이 단절의 근본 원인을 세대를 이해하려는 언어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 세대 간 대화의 언어를 회복하는 시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를 위해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 R&D 팀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디지털 원룸이라는 말에서 충격을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세대별 인식 조사, 디지털 소통 패턴 분석,
그리고 세대 간 관계 매핑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절의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세대 간 공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현재 이 연구는 단행본으로 출간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세대 간의 오해를 풀어내는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 공감, 협력의 3단계 소통 모델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 지역 공동체, 그리고 청소년 모두가 서로 다른 세대의 언어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대 간의 다름을 대화의 이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문화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었다면 이 연구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일인 거죠. 네, 네. 네. 결국 문화든 세대든 이해는 공존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IM 교육연구소는 이 세대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와 세대를 잇는 공감, 통합적 공감의 교육 모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곧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즉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네. 조금 감성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세대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잇는 다리가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서로의 다름을 이해의 출발점으로 바라본다면 세대 간 공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 이해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쉽지는 네. 않은데 모든 세대를 또 아우를 수 있는 세대 간의 어떤 격차라든가 차이라든가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기본적으로 그 우리 임 박사님의 철학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말씀하신 이해, 공감, 협력의 이 3단계 소통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나 교회 혹은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 공감, 협력의 3단계 소통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델의 핵심은 대화의 회복인데요.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 때문이지만 그 언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경험 공유형 교육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네.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서로의 하루를 바꿔서 이야기해보는 세대 교환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는 세대별 공감 카드를 활용한 공감 대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세대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공감 챌린지 주간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아동 청소년 교육 복지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결국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부모의 이야기고 내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단순히 소통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 아이의 세계, 부모 세대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게 함으로써 결국 서로의 세대를 존중하는 감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세대 간 공존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교육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로 설득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소통은 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함께 경험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연구가 단순한 세대 이해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적 성숙과도 맞닿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대 간 이해와 공존이 한국 사회에 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른 세대 전환 속에서 가치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고 다름을 존중할 여유도 없는 네. 사회인 거죠. 네. 하지만 세대를 이해하는 일은 단지 노년과 청년의 갈등 해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와 세대 문제는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네. 둘 다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다문화 사회의 진정한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결국 이 연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존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임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다문화, MK, 세대 연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임 박사님이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계신 교육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의 중심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네.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 다문화든 선교사 자녀든 혹은 세대 간의 문제든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IM 교육연구소는 바로 이 이야기를 잇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신앙과 삶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존의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 주부터 계속해서 3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자꾸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되는데 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말로 이렇게 표현 못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투박한 아이들, 저는 이제 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투박한 아이들,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저 마음이 답답한 아이들, 투박한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중에 그 아이들 흡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을 항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안아줬어요. 반복해서 안아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담배를 안 피우고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늘 안아주니까 네. 선생님께 담배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고 네. 담배를 절제하고 오는 아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아이의 이야기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공존 교육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IM 교육연구소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앞으로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지. 네, 말씀처럼 연구소에 가치 있는 이 연구 성과가 책상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식의 대중화와 정책 반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런치 작가 활동을 통해 네. 교육적 통찰을 대중과 나누고 또 아이브랜드 뉴스의 필진 기자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칼럼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청소년 활동학회와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정회원 활동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학계와 공유하고 정책 제언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능 기부 활동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 집필과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현장 그리고 대중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공학적 사고를 융합하여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계신데 다문화라는 배경이 AI 시대의 인재에게 오히려 강력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연구소는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네, 진행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융합이 핵심입니다. 다문화 배경은 그 자체가 융합적 네. 역량입니다. 이들은 이미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다양성 포용과 글로벌 협업 능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이 글로벌 잠재력에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융합하는 교육에 집중합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공학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들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천적 과제로서 청소년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를 제작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IM 교육연구소의 최종적인 비전은 어떤 게 비전일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IM 교육연구소의 최종 비전은 명확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이야기에 따뜻하게 귀 기울이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작지만 확실한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IM 교육연구소는 다문화, 세대, 문화, 신앙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자라는 공동체적 배움의 장을 지향합니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AI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학적 통찰과 교육학적 사랑을 융합하여 미래 사회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계속해서 기여하겠습니다. 네, 아주 마지막 말씀도 너무 인상 깊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IM 교육연구소가 이제 단순한 연구기관이 이제 아닌 거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사람과 사회들을 잇는 살아있는 배움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로 필진 기자로 그리고 연구자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한 IM 교육연구소의 대표인 임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지지는 곧 강력한 성취와 동기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단순히 공부를 잘하라고 칙칙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적 지지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비전적 지지가 결합될 때 성취 동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우리 임준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현석의 공감다락방은 임준 박사님과 함께 IM 교육연구소가 가장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다락방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